4.5%.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3.2%.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CPI입니다. 두 숫자가 여러분의 월급, 대출이자, 주식계좌, 심지어 오늘 장본 마트 영수증까지 바꿉니다. 2025년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아니면 멈출까? 그 답 하나로 2200조 원이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5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오늘 영상 15분이면 미국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환율,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것만 알면 내 돈 지키는 법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월급. 그 숫자 뒤에는 미국 금리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액, 신용카드 이자, 심지어 집값, 내 주식계좌 수익률. 모두 연준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미국은 세계 돈의 시계탑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춤을 춥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금리 인상은 돈줄을 죄는 밸브입니다. 밸브를 조이면 물이 안 나옵니다. 돈이 안 풀립니다. 기업은 투자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린다는 건 밸브를 푸는 겁니다. 돈이 쏟아집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원화 환율. 모두 이 밸브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금리를 내렸다가는 원화 가치가 푹 꺼집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모두의 자산이 위협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미국 금리 인하의 방향. 그게 왜 우리 삶을 바꾸는지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2008년으로 가야 합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렸습니다. 제로금리. 돈이 공짜가 된 시대였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 돈이 쏟아졌습니다. 자산 가격이 날아올랐습니다. 집값, 주식, 채권. 모두가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2015년까지 이 제로금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022년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코로나19, 공급망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수요 폭발. 물건은 없고 돈만 많았습니다. 결과는 9.1%. 2022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 연준이 칼을 빼듭니다. 2022년 3월 금리 인상 시작. 0.25%에서 5.5%까지 단 1년 반 만에 올렸습니다. 500bp는 베이시스 포인트 0.01%입니다. 5%포인트 인상. 역사상 가장 빠른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2023년 말 미국 CPI는 3%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목표는 2%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드디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비커디었습니다. 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물가, 주거비가 끈질기게 높게 유지됐습니다. 2024년 말 연준은 2025년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인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시장 기대는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 트럼프의 관세 정책.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됩니다. 연준은 또다시 딜레마에 빠집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이 세 축이 2025년 미국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타임라인입니다. 이제 2025년 현재를 숫자로 들여다봅니다. 4.25에서 4.5%. 2025년 4월 기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기준 3.2%. 2025년 4월 미국 CPI 상승률입니다.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닙니다. 연준의 목표는 여전히 2%. 쉽게 말하면 불은 꺼졌지만 잔불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연준의 태도. 파월 의장은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오고 말합니다. 즉, 물가가 2%에 수렴할 때까지 성급히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입니다. 둘째, 고용. 현재 미국 실업률은 4.2%입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하지만 최근 들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률이 5%를 넘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 공포에 직면하게 됩니다. 셋째,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의 기대. 2025년 연내 2, 3회 추가 금리 인하. 이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실제로 내릴 수 있는 횟수는 1기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2025년 4월 실제로 2024년 9월 빅컷 이후 추가 인하가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은 신호등입니다. 초록불일 때만 시장이 전진합니다. 지금은 노란불이 깜빡이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에게 어떻게 파급될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변수. 달러와 원화의 줄다리기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원화는 약해집니다. 2025년 상반기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 외국인 자금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2조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2025년 4월 금리가 내리면 달러는 약해지고 신흥국 통화가 강해집니다. 2025년 4월 이후 원달러 환율이 1,3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다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됐습니다. 두 번째 변수. 한미 금리 차입니다. 202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입니다. 미국과 최대 1.75%포인트 차이가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에서 세일하면 사람들이 몰리듯 금리도 높은 곳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세일이 끝난 마트처럼 손님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 변수. 부동산과 채권 시장.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여전히 7% 근방. 집 살 여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리면 가장 먼저 부동산 시장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5% 이상이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채권 투자자에게는 호재입니다. 네 번째 변수.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악몽. 1970년대 오일 쇼크. 2025년 관세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온다면 연준은 빠른 금리 인하 혹은 정책 혼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계금협회 골드만삭스 전문가 의견
이처럼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상황이 꼬이면 오히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이 채권, 리츠, 성장주를 사야 할 때입니까?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사실 투자 권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와 흐름을 봐야 합니다. 첫째, 채권. 2025년 상반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 이상. 금리 인하가 확실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2020년 코로나 때 1년 만에 30% 넘게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둘째,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금리와 역의 관계입니다. 미국 리츠 ETF 2024년 9월 비컷 이후 15% 이상 반등했습니다. 셋째, 성장주. 고금리 시대에는 미래 성장주가 가장 먼저 눌립니다. 금리가 내리면 순이익이 크게 늘지 않아도 주가가 회복됩니다. 넷째, 환율. 2025년 4월 기준 원달러 환율 1380에서 1420원. 달러가 약해질수록 외국인 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다섯째, 타이밍. 금리 인하가 모두에게 명확해진 순간 이미 시장은 반응한 뒤입니다. 시장은 항상 6개월, 1년 먼저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트 문 열기 전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리스크 관리. 관세 딘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꼬일 경우 시장은 다시 출렁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분할 매수 전략. 2025년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금리차. 연준이 내리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먼저 내리면 위험합니다. 2025년 한국은행은 2.75%까지 내렸지만 한미 금리차는 1.5%포인트. 이 폭이 더 벌어지면 원화 약세와 자금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금리 인하, 채권 리츠 성장주가 순차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오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관세,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세 줄 위에서 줄타기하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줄이 한 번만 흔들려도 내 월급, 집값, 투자 자산이 모두 출렁입니다. 연말까지 1지회 인하 가능성. 하지만 시장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숫자 하나,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줄 위의 고개사가 어느 쪽으로 발을 디딜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블룸버그 데이터 2025년 4월 미국 기준금리 및 CPI, 골드먼색스 리서치, US 매크로 아웃룩 2025, 한국은행, 2025년 외환 및 금리 통계, 세계금협회, WGC, 2025 Q1 골드 디맨드 트렌즈즈,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공식 발표.